집에서 딱 한 번 켜본 게 전부인데 없어져 버렸어. 깜짝이야. 해도 뜨지 않은 이 시각, 무더웠던 여름을 그렇게나 욕했는데 춥다는 소리를 내뱉는 이 간사한 녀석은 어딜 가는 걸까요?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행을 결심하였고 오늘이 그 출발일인데요. 그 첫 목적지로 정한 곳은 바로 강릉입니다. 강릉으로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바다. 여행 갈 핑계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복잡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면 바다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내 상황이면 그래도 되겠지. 그 중에서도 동해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소금물 한번 보러 가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커피를 마셔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말 커피에 대해서는 1도 모르지만 커피를 달고 사는 현대인으로서 특색 있는 커피를 한번 마셔보고 싶었는데 마침 강릉에 그 이유에 부합하는 장소가 있지 뭐예요. 바로 한국 1세대 바리스타이신 박이추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이 있고, 그 매장에 신의 커피라고 불리는 파나마 게이샤를 마셔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뭔가 거창한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강릉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인 느낌이 더 강한 게 사실.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여행이 꼭 나는 해적왕이 돼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큰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떠난다기보다는 이런 소소한 이유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목적지는 정해졌고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이 여행의 MSG를 조금 첨가했습니다. 바로 이동수단에 관한 것인데, 영상을 보시면 뭔데 이 녀석 미끄러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동수단인 비행기, 자동차, 기차, 바이크 등등등등,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이동수단은 바로 보드입니다. 보드? 이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인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 그러셨거든요. 애초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단도 아닐 뿐더러 솔직히 제 머릿속에서 보드는 뽑기 당첨 상품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으니까요. 다들 비슷한 생각인지 아무도 이걸 타고 장거리 여행을 시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타고 가볼 생각입니다. 어딜? 강릉을요. 저도 버티면 답이 있을까요? 아무튼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 청개구리였던 저는 보드에 묘하게 끌렸고, 그렇게 바로 보드를 구매 후 피나는 연습, 진짜 피는 몇 번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는 가게 되었네요. 이런 실력으로 그 먼 길을 떠나겠다는 것이 멍청하고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니면 언제 도전하겠는가 싶은 마음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해보고 후회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여행길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서 상징적인 스팟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출발하기로 정했고,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나저나 일기예보에는 없던 빗방울이 떨어져서 걱정이네요. 하늘아, 내가 떠난다고 그렇게 몇 숨 돌리니까 벌써 서울역. 이렇게 빠른 이동수단을 놔두고 보드라니 내가 생각해도 변태가 아닐까 싶네요. 스울의 아침은 더욱 추웠습니다. 마치 나라는 이물질을 배제하고 싶은 건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찬바람을 불어대던 바람이 생각나네요. 몸도 풀고 열도 올릴 겸 서울역을 배경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 한 바퀴만, 서비스 없어.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기념적인 장면을 남기고 싶었는데 대문자 아이인 나에게는 너무 힘든 것. 부지런히 달리기 시작하면 또 더워지니까 추위를 뚫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출발했는데 한참 가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래서 오늘 안에 가겠니? 그래도 서울은 길이 잘 돼 있어서 보드를 타거나 걷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방송가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 방송에서 나왔던 장소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저는 무도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곳에 나왔던 상징적인 장소들을 지나치며 그때의 방송들을 떠올리고 그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서울에서 느껴보는 첫 내리막. 이런 여행의 시도를 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보드를 잠깐만 타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선 다른 이동수단에 달려있는 동력기관이 없습니다. 내 튼튼한 다리와 두 개의 심장, 아니 체력으로 열심히 발을 굴려야 겨우 앞으로 가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전거와 같은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핸들이 고장난 A톤 트럭도 브레이크는 밟을 수 있겠지만 보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 사용이 힘든 것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보드는 오르막도 내리막도 타기가 영 힘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동을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변태 같은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게임을 엄청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을 절대 후회하지 않지만 더 건강할 때 주변을 많이 돌아다녀 보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런 골목골목을 다니며 그립고 익숙한 정겨운 풍경들을 마주하고 그 지역의 분위기를 곱씹어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역시 꿈보다 해몽?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골목을 나와 조금 한적한 도로에서는 최대한 보드를 타고 이동해줍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저 물음표처럼 아직 잘 모르지만 반드시 서울은 탈출하려고 합니다. 광시문을 지나갑니다. 저 카스테라가 사연이 있는데 원래는 포켓몬빵을 집었다가 양도 많은데 가격이 싸길래 바꿨는데 알고 보니 빵 위치가 잘못돼 있었더라고요. 덕분에 2배가 넘는 가격에 빵 겟도 띠부띠부실 갖고 싶은. 배도 채웠으니 다시 출발. 개차 크레용. 아무튼 개차 크레용 하우스를 지나니 언덕 끝에 터널이 보였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구분돼 있는 터널이라 개꿀이었어요. 어디까지 가? 어느덧 서울의 끝자락. 내리막길에서 좁은 길이고 앞에 자전거가 오고 있어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옆에 간판을 보며 이름이 특이하네요 이러고 있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건지 전봇대를 들이받고 저에게 돌진을 했지 뭐예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는데 나중에서야 괜찮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역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이 여행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서울을 탈출하고 하남에 진입했습니다. 벌써 해가 중천이라 점심으로 바로 앞에 보이던 칼국수집으로 돌진. 저는 만두 칼국수를 시켰는데 만두를 먹어보니 비비고 아무튼 맛있더라고요. 김? 아이고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약 2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양평의 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시 04분. 제가 서울역을 출발한 지 6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나요?
하남시 버스 환승 공영 차고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그걸 못 외우네. 그렇게 팔당대교를 건너서 남양주로 진입했습니다. 이 대교를 올라타는데 생각보다 고생을 했는데 내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쭉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자전거 종주길로 이어지는데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가족 단위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길이 좋아서 기분 좋게 라이딩했네요. 이 맛에 뿌듯하지.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아니라 좀 더 왼쪽 방향에 있는 자전거 길을 타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좁고 보드 타기도 쉽지 않아서 한참을 고생했어요. 지금 약 6시간 반 가량 주행을 하고 나서 알았는데 요 가방 끈에 묶어놨던 다이소에서 산 프레쉬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딱 한 번 켜본 게 전부인데 없어져 버렸어. 아 진짜 웃기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건전지 3개나 들어가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미 서울역에서 없더라고요. 버스에서 부비작거리다 떨어뜨렸나 본데 나와는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1,000원짜리라 빠르게 잊혀져 버린 나한테 다음 생에는 만원짜리로 태워내. 깜짝이야. 팔당 발전소에서 팔당댐 하류에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스산한 종소리가 갑자기 나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혼잣말하는데 목청 큰 아저씨가 갑자기 끼어든 느낌? 사실 한동안의 은둔 생활로 타인과 대하는 것이 어색한 상태라 더 그렇게 느낀 것 같네요. 여긴 뭐지? 팔당댐 소개문이 적혀 있습니다. 66년도에 지어졌구나. 아 66년. 자전거길로 가지 않아서 다리는 아프고 차량 통행으로 위험하기도 했지만 댐과 강을 배경으로 인증샷도 찍고 나름 즐기면서 다녔습니다. 사실 엄마에게 보낼 생존 신고서 같은 것이었죠. 우와 이거 다 연꽃인가? 그렇게 한참을 달려 오늘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길이 참 정글이야 뭐. 오 키가 자동으로 나왔음. 무인텔은 처음이라 시스템이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일찍 체크인이 돼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녁은 양평해장국. 저는 버섯 육개장을 시켰습니다. 양평해장국 먹으러 왔지만 사실 선지 안 좋아. 근데 그냥 양평해장국 시킬 걸 그랬습니다. 나중을 위한 투자. 뭔 소리지? 그래서 오늘을 좀 정리해보자면 저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약 230km 정도를 걷거나 보드를 이용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이고 7시부터 시작한 저의 여행은 지금 저녁 7시가 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양평에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55.4km이고 제가 총 걸은 시간은 약 9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만보기를 등록해 놨거든요. 걸은 목표수가 보이시나요? 47,000보를 걸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양평까지 와서 마무리할 것 같고 간식을 간단하게 사와서 그걸 먹고 또 자려고 합니다. 내일도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개꿀맛.